안녕하세요. 체인지 클리닉 장두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200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얼굴 지방흡입을 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수술을 했지만 또 그것과 동시에 얼굴 지방흡입 재수술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지방흡입 재수술이 어떤 원인으로 주로 많이 생겼고 어떻게 치료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지방흡입에서 나타난 것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덜 빠지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함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덜 빠지는 경우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깊은 층을 못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층에서 깊은 층은 바로 근육하고 연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피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좀 두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표면에 있는 지방층만 뽑다 보면은 밑에 있는 깊은 층의 지방을 못 빼서 덜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얼굴의 목 근육 같은 경우 우리가 턱살을 뺄 때 턱살 바로 밑에는 목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 근육은 매우 그 얇은 근육이에요. 몸에 있는 근육 중에 아주 얇은 근육에 속하기 때문에 얇은 근육을 잘 놓치는 수가 있어서 덜 빠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어느 병원에서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지방층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도 초음파가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만져봐서 우리가 핀치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남은 지방층을 다시 한번 손으로 만져봐서 테스트해 보면은 지방층이 얼마나 남았는지 경험이 많은 의사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방이 많이 빠진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함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울퉁불퉁하게 표면이 되는 경우 또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술하시는 원장님들의 이제 테크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부위의 지방을 좀 더 많이 뽑아서 아주 균일한 지방 흡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성되는데요. 특히나 또 얼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표면까지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에는 진피층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피층이 손상이 되면 피부가 매우 얇아지면서 그 부분이 이제 파인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주름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얼굴에는 인대 조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숨겨져 있는 인대 조직들이 위쪽에 있는 지방을 제거를 하면서 드러나면서 파인 것 같은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인을 또 살펴보자면 디자인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이제 디자인은 시술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얼굴에서는요, 특히 이제 지방이 많은 부위는 팔자주름이 있으면 팔자주름 위쪽 그리고 마리오넷 라인의 바깥쪽에 지방이 이제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대신에 얼굴에 이제 가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방이 적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방 흡입을 할 때 한 곳에서 똑같은 지방을 다 빼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지방 쪽에서는 좀 더 많은 지방을 빼야 되고 위 가쪽에 있는 지방에서는 좀 더 지방을 덜 빼야 하는데요. 이렇게 지방층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덜 빼야 하는 지방을 더 많이 빼버리고 더 많이 빼야 되는 부분의 지방을 남겨놓게 되면은 결국은 지지층이 무너져서 아래쪽으로 이런 지방층이 무너져서 이제 내려오게 되고 남아있는 지방은 무게로 인해서 더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덜 빠진 경우에는 치료가 매우 쉽습니다. 정확한 층을 이해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 밑에 있는 층까지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그쪽에 있는 부분만 지방을 많이 빼주면 모든 수술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방흡입의 시술 중에 많았던 케이스는 깊은 층에 있는 지방을 안 빼서 그런 지방층을 더 뽑은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방을 너무 많이 빼서 함몰이 일어난 경우에는요, 뭔가를 좀 넣어서 파인 부분의 부피를 좀 더 늘려줘야겠죠. 그런 시술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지방 이식일 텐데요. 지방 이식은 몸에서 빼서 얼굴로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얼굴에 있는 지방을 빼서 다른 부위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지방 이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필러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필러는 아시다시피 매년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고 있는 콜라겐 재생 주사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필러와 같이 주입을 하지만 콜라겐이 생성돼서 함몰된 부위에 부피를 다시 재생시켜주는, 또 그런 재생이 훨씬 더 오래가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디자인이 잘못된 경우 지방을 보충해 주는 것과 지방을 빼는 것을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지방은 포인트 지방 흡입 같이 포인트를 줘서 지방을 섬세하게 빼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꺼져 있는 잘못된 지방 흡입이 이루어진 부위는 지방 이식이나 또 여러 가지 필러로 보충해 주는 그런 시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가끔 또 처짐이 같이 동반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짐이 동반되신 경우에는 실을 넣어서 처져 있는 조직들을 다시 위로 올려주는 그런 시술도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방 흡입 시술을 얼굴의 모든 부위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굴에는 표면에 있는 표층 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층 지방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스마스라는 우리 근육층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스마스 아래쪽에 있는 지방은 잘 건드리기 어렵고 그쪽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있기 때문에 지방을 빼기 힘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서 주로 다루는 지방 흡입의 그런 적응증은 주로 이제 표층 지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심부볼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심부볼은 실제적으로 깊은 층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뺄 수 있는 깊은 층의 지방은 심부볼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심부볼과 심술볼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유튜브 요즘에 많이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혼동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심부볼은 여기 볼 가운데 있는 깊은 층에 있는 지방이고요. 심술볼은 이 아래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래에 있는 여기 조얼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의 지방을 얘기할 때는 심부볼이 아니라 심술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얼굴 지방 흡입은 피부가 있으면 피부에 아주 근접한 부분까지 이제 지방 흡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술을 하다 보면은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 지방 흡입에서는 항상 강조를 시켜드리는 게 리프팅, 또 피부 탄력,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지방 흡입은 하지 않고 레이저로 탄력을 준다든지 아니면 페이스타이트 같은 고주파로 탄력을 주는 시술을 항상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피부 탄력에 대해서 꼭 같이 지방 흡입을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도 어떤 분들은 피부가 너무 또 탄력이 없고 흐물흐물 거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최근에는 콜라겐 재생 주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좀 더 완벽하게 시술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굴 지방 흡입,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지방 흡입은 한 번에 모든 지방을 빼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방 흡입이 좀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수술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재수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분들이 피도 많이 나고 또 붓기도 많고 그래서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이런 재수술도 많은 경험 그리고 좋은 기기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으니 좀 더 안심하고 문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체인지 클리닉 장두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